똑바로 던져줍니다. 흔들지 마시고 똑바로 던져줍니다. 자, 찌가 들어갑니다. 요번에는 아까보다 더 빨리 붙을 겁니다. 이유는 찍어쓰기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끼밥 두 번째입니다. 바닥에 고기가 붙어 있고, 그리고 찍어쓰기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고기들이 쭉 빨려 들어옵니다. 모내기 확산이 되기 때문에. 순식물성 원료를 만든 발효로, 순식물성 식품 원료를 만들었고 발효를 시킨 거라서 뭐 크게 수질에 오염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떡밥 쓰지 마셔야죠. 수질 오염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손에 묻어도 괜찮습니다. 전부 식품 소재를 발효시킨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소주, 막걸리 손에 묻었다고 그냥 묻은 것만 닦으시지 이것 때문에 독성 있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고기가 먹는 밥에 들어가는 조미료입니다. 고기가 먹는 밥, 벌써 반응합니다. 고기가 먹는 1분도 안 됐는데 반응합니다. 고기가 먹는 조미료입니다. 그래서 고기에게 맛을 전달을 해서 맛으로 고기를 불러들이고 맛으로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동절기, 특히 동절기에는 활성도가 좀 떨어지는 동절기에는 이 제품의 효능이 아주 탁월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으로 결과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써보십시오. 이 유튜브에서 크게 소개를 드린 바 있으니까요. 한번 상세 설명서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설명서, 그리고 구매하는 방법이라든지 참고되는 내용을 보시고자 하면 네이버 카페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되어 있는 QR코드 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기가 붙어서요. 지금 입질이 시작됐고요. 자, 3분 안에 잘하면 입질이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밥은 벌써 반은 먹었을 겁니다. 반은 떨어졌을 것이고, 지금 한 마디 올라왔다가 반마디 올라왔다 반마디 들어갔습니다. 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밥은 2개를 놓고, 저는 쌍바늘, 2바늘을 쓰지 외바늘 낚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 집어 기능과 미끼 기능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살살. 이 동절기에 젤루다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낚시 잘 하시는 거가 됩니다. 나는 아무리 잘해도 고기가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고기가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밥이고, 그 밥이 바로 젤루다입니다. 물고기에게 맛을 첨가해주는 단순한 아미노산 제품이 아니고요. 이것은 완벽하게 발효가 된 제품입니다. 2주 이상 발효해서 병에다 투입하는 제품입니다. 밥을 좀 약하게 달았더니 밥이 떨어졌는지 하여튼 좀 상황을 더 보겠습니다. 한 1분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고기는 3마리만 잡습니다. 주간 낚시가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3마리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습니다. 올해 어떻게 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하 10도까지에는 중류까지도 얼음이 얼질 않습니다. 영하 15도가 넘으면 중류가 살짝 얼고 상류 지역은 그대로 낚시를 하게 됩니다. 영하 25도가 돼도 중류 모퉁이 지역서부터 상류까지는 항시 낚시가 가능합니다. 영하 25도에 중부지방에서 물낚시를 할 수 있는 노지가 있다라는 것은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에겐 축복입니다. 참 좋은 기회니까요. 올겨울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반응이 없는 게. 밥을 제가 약하게 달았더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미끼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끼 투입이 들어가겠습니다. 미끼 투입이 들어갈 때는 물을 살짝 더 줍니다. 밥에다.
밥의 점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밥에 자, 하나의 밥을 달고 동그랗게 달아서 위에만 눌러줍니다. 자, 물을 먹인 겁니다. 이거는 자, 미끼밥입니다. 하늘을 달아서 동그랗게 달아서 위에만 눌러줍니다. 밥을 밥에다 넣고 미끼밥, 자, 미끼밥 세 번째입니다. 아이고, 조금 좌측으로 갔네요. 수건을 안 갖고 왔네? 자, 보십시오. 자, 미끼밥 세 번째. 과연 미끼밥 두 번째에서 우리가 첫 번째에서 미끼밥 세 번은 지나갔군요. 미끼밥 두 번째에서 우리가 한 마리 잡았고요. 세 번째는 밥을 약하게 달았더니 떨어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낚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기는 집어가 됐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에서도 고기가 입질이 늦어진다 그러면 집어가 덜 된 거예요. 그러면은 미끼밥은 미끼밥대로 달고 집어밥을 하나 답니다. 집어밥을 크게 답니다. 좀 크게 달아서 고기를 끌고 들어오는 그런 낚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요번에 해보고 집어가 안 되면은 밥을 조금 더 크게 달아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번째 밥이 들어갔습니다. 10번째 밥이 들어갔는데 상단에 고기들이 많이 떠 있네요. 상층에. 아직 오늘 낮에 떠 있는 고기들이 많네요. 밥을 집어넣으면 상단에서 보이네요. 고기가 움직이는 게. 물이 수온이 떨어지면서 물색이 점점 파래지고 있습니다. 우리 10번째 밥에 고기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고기가 처음과 같이 밥을 크게 달지 않았더니 따라 들어오는 고기가 없네요. 지금 어떻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최소한 3분은 이제 미끼밥을 던지면은 최소한 3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3분은 기다려 주시고, 잠깐 기다리는 동안 겨울 낚시의 요령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겨울 낚시는 미끼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선 성능, 맛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도 높은 거, 이런 걸로 사용을 해 주시면 좋고요. 다음, 밥도 부드럽게, 질감을 좋게,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질감, 그리고 풀림성, 이런 것들이 기능, 잠분감, 이런 것들인데요. 풀림성은 압축 강도로 조절할 수 있게 해주시고, 떡밥은 부드럽게 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끼는 크게 작게를 반복하는데 너무 크게 자주 넣으시는 것보다는 작게 여러 번 나눠 쓰시는 게 중요하고, 가끔 크게 넣어주셔야만 고기를 요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맛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젤르다라는 것을 넣어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시중에 여러 가지 형태의 맛 첨가제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이 있는데
아마 그거와는 전혀 다른 성능을 가진 제품이기 때문에 뭐 신뢰하셔도 됩니다. 이 제품은 제품 제조 특허가 출원 중에 있는 상태의 것이고 젤루다라는 상표도 등록을 시켰습니다. 지금 출원 상태에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낚시계의 발전을 위해서 쓸데없는 논란 속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허 비용 들여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자, 입질이 살살 왔다가 다시 끊겼고, 고기는 계속해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먹었다 회유하고 또 먹었다 회유합니다. 지금 자대 근처에는 아주 큰 고기들이 배회를 합니다. 고기들이 이제 적응한 고기들은 나 왔어요 하고 밥 달랍니다. 바로 자대 앞에서 유유작작 놀고 있습니다. 아저씨 나 밥 주세요 하고 주기도 하는데 아직은 주시면 안 됩니다. 고기들을 자꾸 가로 끌어당기면 안 되거든요. 자, 아주 커다란 잉어가 한 마리 제 앞을 빙 한 바퀴 돌고 시위하고 갑니다. 자, 10번째 밥에도 지금 반응이 안 오네요. 이상하네요. 이번에는 밥을 하나를 건드리기만 하는 반응이 있더니 더 이상 없는 거 보면은 밥을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밥을 좀 더 크게 해서 고기들을 더 자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빨리 고기를 걸어내야 되니까요. 지금 11번째 밥을 넣겠습니다. 이제서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원하는 입질은 아니지만요. 자, 해서 달고, 하나는 좀 더 크게 달겠습니다. 하나는 세게 달았고요. 하나는 좀 더 크게 달겠습니다. 담그고 슈퍼젤에 담가서 던졌습니다. 밥을 좀 더 크게 달습니다. 하나는 크게 달고, 하나는 미끼보다는 약간 크게, 미끼도 약간 크게. 자, 이제 떡밥을 조금 물을 더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점도를 높이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서부터 낚시하시는 분은 뭐 2, 30수씩 하셨다고 자랑하십니다. 오후에는 고기가 약간 뜨는 현상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후 낚시는 약간 불리할 수 있지만, 그래도 2m권은 조금만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한 마디 올라왔다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고기가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동절기에는 고기 접근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주변에 고기를 끌고 들어가려면 수시로 집어밥을 달아서 던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고기들이 좀 더 많이 바늘 데까지 들어옵니다.
한 번 올라왔다 들어가고 잠잠합니다. 오늘은 떡밥을 어분 글루텐과 뉴에이스를 1대1로 조합을 해서 물 1.7을 넣어서 1.25를 넣고 젤루다 5% 용액을 만들어서 놓습니다. 5% 용액을 넣습니다. 그래서 떡밥 200cc를 하고 마지막에 완성이 된 다음에 감자를 50cc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집어를 감자가 도와줬고, 이제 감자가 물을 먹으면 조금 뻑뻑한 느낌이 있을 때 다시 물을 첨가해서 물을 뿌려서 첨가해서 좀 더 점성을 높여줍니다. 어이구. 고기들이 좀 급하게 먹죠? 어이구, 또 향한가 보군요. 그렇군요. 향하네요. 아까 같이 비슷한 향하네요. 고만한 사이즈의 향하네요. 중간 크기의 향합니다. 붕어만한 향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조금 크게 하니까 오죠? 근데 붕어가 안 오고 향어가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밥을 미끼밥을 만들고 미끼밥으로 달고, 미끼밥은 좀 풀림을 지연시키죠. 물을 조금 더 넣기 때문에요. 밥을 다시 집어밥을 조금 더 하나 크게 넣겠습니다. 잡아서 눌러서 담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11번째 밥에서 향어를 또 하나 걸었습니다. 자, 천천히 2단 입순 들어갑니다. 찌가 몸통까지 올라오기를 기대하기는 좀 늦은 감이 있죠. 수온도 낮기 때문에 3마디 이상 올라오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3마디에 채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오름은 없는 것 같아서 3마디에 채고 최대한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는데, 특이한 것은 밥을 뱉지 않고 물고 있잖아요. 찌가 올라왔다 들어가는데도 아이고 틀렸다 했는데 걸리죠. 그게, 이 밥은 젤루다가 섞인 밥은요, 고기가 뱉어내질 않아요. 먹으면 뱉어낼 수가 없어요. 맛있는데요, 안 뱉어내요. 자, 우리는 12번째 밥을 던졌습니다. 이번째 입질을 한번 어떻게 나타나나 보고, 마지막으로 입질과 관계없이 마지막으로 입질이 약할 때, 더 이상의 입질이 제대로 표현이 안 일어날 때 미끼 다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집어밥과 통상적인 미끼밥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참, 이 늦가을에 11월도 이제 말입니다. 거의 하순에서, 아이고, 물고 올라왔죠? 쭉 올라왔다 들어가죠? 아까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점점 자리가 잡히는 겁니다, 이제. 또, 향어인가 본데요. 붕어네요. 이번에는 붕어 왔습니다. 드디어 붕어 들어왔으면 이제 마리수를 높일 수 있죠. 이 가을에 붕어를 잡으면 누런 붕어가 오고 검청색으로 이렇게 색이 변합니다. 많이. 물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어두운 색깔로 바뀝니다. 이게 물색 따라가고 겨울철에 나오는 누렁망탱이도 있지만은 이렇게 색깔들이 어두워집니다. 자, 이번에는 붕어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붕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가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로 잡았던 붕어 고기를 3마리를 걸었습니다. 12번에 3마리를 걸었습니다. 4번에 한 번꼴로 고기를 건 셈이죠. 시간은 약 한 35분, 40분 정도 걸렸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비장의 무기, 콩알 낚시입니다. 붕어 낚시에서의 최고의 무기는 콩알입니다. 입질이 나쁘다. 콩알로 다십시오. 콩알로 달 땐 밥을 치댑니다. 치대서 점도를 최대한으로 올려줍니다. 자, 꽂아 낍니다. 이렇게. 바늘 끝에다 끼는 겁니다. 자, 하나는 더 작게. 이렇게 꽂았습니다. 밥을 젤로다에 찍어서 던집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입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콩알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콩알 낚시는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부풀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살살살 녹기 때문에 진짜 좋습니다. 입질이 약할 때 콩알, 더 작게는 녹도알까지 달아서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입질이 커집니다. 정확해지고. 자, 올림낚시 마지막 콩알 낚시를 보여드렸습니다. 바늘 끝에다 끼운답니다. 바늘을 속에다 꽉 박는 게 아니라 바늘을 구슬을 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늘 끝에다 살짝 끼웁니다. 지금 이거 5호 바늘을 사용하고 있고 저는 봉추 그리고 스페이스 신형 찌 아직 나오지 않은 그 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낚싯대는 현재 2.9칸대입니다. 바늘은 5호 바늘입니다. 원줄은 아직 제가 일부러 고부력찌이기 때문에 3호 줄을 사용했습니다. 3호 줄을 사용을 했고요. 현재 찌의 그램수는 약 5g대가 좀 넘습니다. 정확하게 측정은 해보지 않았는데요. 시험용이기 때문에 측정은 안 했는데 5g대가 넘습니다. 그래도 찌 잘 올라오죠. 저 정도만 올라오면 뭐 굳이 2g, 3g대를 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을 끝내고 같은 낚싯대로 같은 지점에다가 허수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더 어두워지기 전에 허수 낚시를 한번 테스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주간 낚시에 대해서 더 한번 하고 그리고 야간 낚시까지 해서 병행해서 다음번에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온은 계속 떨어지니까 이 동절기의 낚시 과연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기냥하면 가능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젤루다를 섞어 쓰시면 확실하게 입질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질이 들어옵니다. 자, 콩알이나 녹두알 낚시는 집어밥의 형태가 아니고 미끼밥의 형태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고기들만이 먹고 바닥에서 있는 먹이를 찾아 내려오는 고기들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집어는 돼 있는데 고기의 입질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사용하시면 좋은 미끼 달기법이 되겠습니다. 고기가 찾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유인하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죠. 더 걸립니다. 고기들이 그 콩알이나 녹두알, 파달만한 밥을 찾는다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거든요. 보물 찾기와 똑같습니다.
자, 움직임도 느린데다 먹이를 찾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콩알이나 파달 낚시는 3분이 아니고 5분 이상 기다립니다. 5분 이상 기다려서 합니다. 자, 이걸 마지막으로 오늘 주간 낚시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곳의 수온은 13도대고 13도 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외기 기온은 오늘 주간 기온이 약 14도, 그리고 현재 기온은 한 8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간에 영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늦가을은 길게 낚시인들이 좋게끔 길게 하고 있는데, 일반 노지 가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고기들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수온은 분명히 고기가 먹을 것 같은데 얼음은 얼지 않았는데 잘 안 나옵니다. 13도의 물이라는 것은 지하수의 온도이고, 물고기가 밥을 먹기 위해서 활동하기에 그 이하로 되면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입질들이 나빠지고 입질 받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13도의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참 힘이 듭니다, 낚시가. 근데 젤루다를 섞어 쓰시니까 좋다라고 하시는 손님들 기분 좋습니다. 저는 낚시계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오로지 저는 올림 낚시만을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제 연구가 어디까지 닿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미끼 쪽에 에코스페셜을 29년 전에 에코스페셜을 만들던 그 시절을 넘어서 지금 젤루다라는 액상의 마청가제까지 개발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로지 올림 낚시, 제 마지막 남은 여생 동안 모든 걸 동원해서 올림 낚시를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허수 낚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어둡기 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